1699년 한 명의 해적이 영국 해군에게 체포됩니다. 그는 바로 윌리엄 키드라는 선장이었는데 캡틴 키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해적이었죠. 그는 잡히기 전에 이미 자신이 해군에게 잡히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신이 여태까지 강탈해왔던 모든 보물을 숨기게 되죠. 그러고는 당시 보물을 같이 숨겼던 부하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수의 부하만을 이끌고 유럽 해역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영국군에게 잡히게 되고 맙니다. 그가 해군에게 잡혔을 때 이미 전투로 인해 부하들은 모두 전멸한 상태였고 배 안에는 몇 가지의 식료품을 제외하고는 다른 무엇도 보이지 않았죠. 보물이 없었기 때문에 해군들은 의아해했지만 당시 해군들의 입장에서는 그가 현상금이 크게 걸려있는 유명한 해적이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윌리엄 키드를 잡은 뒤에 배를 침몰시켜버립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교수형을 선고받습니다. 살기 위해 그는 한 통의 편지를 영국의 하원 의원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자신이 100만 파운드 가치의 보물을 가지고 있고 만약 처형을 면하게 해준다면 자신의 보물들을 모두 영국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였죠. 꽤 괜찮은 제안이었지만 영국은 윌리엄 키드의 제안을 무시합니다. 그 이유는 해적들이 활개치던 시기에 해적들의 상징과 같던 글을 영국 왕실에서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결국 키드는 1701년 5월 23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될 때 키드의 온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결박한 다음 교수형에 처했는데 참혹하게도 그의 시체는 해적에 대한 경고를 명분으로 템즈 이스터리 부두에 수년간 썩어 문드러져 해골이 될 때까지 걸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윌리엄 키드는 어째서 이렇게나 끔찍한 결말을 맞이한 걸까요? 그는 카리브해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한 함선의 선장이자 유명한 해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영국 군으로 활동한 사실도 존재하죠. 사실 여기에는 윌리엄 키드 선장과 영국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1689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윌리엄 키드는 이 전쟁에서 큰 활약을 했고 또 아프리카 군을 전멸시키고 영국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죠. 그렇게 전쟁에 대승한 후 복귀하여 윌리엄 3세에게 공로장을 하사받을 정도로 명장이었습니다. 그 후 윌리엄 키드는 영국에게 한 임무를 받게 됩니다.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는 배를 공격하고 약탈하라는 명령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는 10년 동안 인도양과 태평양 등을 돌아다니면서 상당한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다 1698년에 프랑스 깃발을 단 무굴 제국의 선박을 습격하여 화물 71만 파운드가량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무굴 제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 키드의 이런 행동에 격렬하게 항의하고 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실 윌리엄 키드는 프랑스군에서 요청한 임무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지만 그 시기에 영국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키드에게 불리한 상황이 돼버리죠. 영국에서는 키드에 대해 모르는 척하며 그를 해적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1699년 미국 보스턴에서 체포되고 1701년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나서 많은 사람이 그의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했는데 보물을 함께 숨겼던 부하들은 다 죽은 후였고 윌리엄 키드 역시 죽었기 때문에 이 보물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수많은 탐험가들은 그가 남긴 보물을 찾아서 전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특히 윌리엄 키드가 갔었다는 소문이 도는 장소를 찾아다니게 되죠. 그렇게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 1795년 다니엘 맥기니스라는 이름의 16살의 소년이 사냥을 위해 오크섬을 방문합니다. 동물을 잡기 위해 섬 곳곳을 탐험하던 그는 오래된 참나무 밑에서 움푹 패인 구덩이를 발견하게 되죠. 맥기니스는 누가 최근에 구덩이를 팠다가 다시 메운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이 구덩이 속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모험심에 들뜨게 되고 그렇게 두 친구를 불러 그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구덩이를 파헤치던 맥기니스는 1m쯤 파 내려가자 단단한 판석층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을 본 맥기니스와 친구들은 더욱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위적인 공간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이 틀림없고 분명 보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오크섬의 보물, 일명 머니핏 발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구덩이를 3m쯤 파 내려가자 참나무로 만든 평평한 대가 나왔는데 구덩이의 바닥에서 옆벽을 이루고 있었죠. 그것을 치운 후 3m를 더 파고 들어가자 또 같은 참나무 대가 나왔는데 구덩이의 깊이가 9m에 이르는 동안 똑같은 참나무 대가 총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2번의 참나무대는 어찌저찌 처리했지만 깊이가 깊어지면서 해체 난이도는 점점 올라갔죠. 그들이 그곳을 파헤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맥기니스와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훗날을 기약하며 어른이 되면 다시 찾아오기로 약속하게 되죠. 이 소문은 곧 입에서 입을 통해 퍼지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들은 시미온 린즈라는 사업가는 머니핏 발굴 사업을 점점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니핏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 후 탐사의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렇게 수년이 지난 후 온슬로우 컴퍼니라는 탐험 단체를 설립해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발견한 맥기니스와 그의 친구들도 온슬로우에 소속되어 있었죠.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였기 때문에 머니핏의 보물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3m마다 떡갈나무층이 계속 발견되었고, 그와 함께 석탄이나 퍼티, 그리고 코코넛으로 만들어진 섬유들도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오크섬을 비롯한 근방 2400km 내에는 코코넛 나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즉슨 누군가 멀리서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대감에 부풀어 계속해서 파헤쳐 나가 수직 갱도가 27m 정도에 달했을 때 탐사팀은 특이한 돌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처음 보는 암호들이 적혀있는 돌이었죠. 기호와 비슷해 보이는 암호 문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통적인 교회 전래 언어인 콥트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으로 해석되었죠. 12m 밑에 200만 파운드가 묻혀있다. 탐사팀은 이제 곧 보물을 마주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니 축제 분위기가 되어 하루 쉬고 다음날 보물을 아련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해가 뜨고 한껏 기대감이 부푼 채 머니핏으로 간 탐사팀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니핏 내부가 바닷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탐사팀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갱에는 3m마다 떡갈나무판이 존재했는데 이 떡갈나무판이 원인이었죠. 바닷물과 만나는 굴을 하나 만들어 떡갈나무판과 진흙으로 공기를 차단시켜 주어 바닷물을 막아놓은 상태인데, 땅을 파기 위해 나무판을 뜯으면 차단되어 있던 바닷물이 갱 내부로 들어오도록 설계된 일종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온슬로우는 다시 팀을 꾸리고 기계 펌프를 이용해 물을 빼내기로 결정하였죠. 양동이와 펌프를 이용해 물을 빼내면 끝날 줄 알았으나 한번 뚫렸던 바다와 연결된 구멍들은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빼낼 때마다 분당 2200리터가량의 바닷물이 계속해서 채워졌죠. 하지만 여기서 작업을 멈출 수 없었고, 탐사팀은 물이 찬 구덩이 옆으로 4m 폭의 또 다른 갱을 파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암호문에 적힌 대로 보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원래 갱인 머니핏과 연결을 시도했죠. 하지만 쏟아져 나오는 물 때문에 다른 갱마저도 물로 가득 메우고 맙니다. 탐험대는 그 뒤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바다와 연결된 탓에 끊임없이 물이 차오르는 머니핏에 물을 빼낼 방법을 찾지 못했죠. 탐험대를 이끌었던 시미온 린즈는 방법을 찾지 못해 회의감을 느끼고 더 이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고, 그렇게 1849년 온슬로우는 결국 자본이 모두 떨어지게 되고 철수하게 됩니다. 그 후 트루르 컴퍼니, 오크섬 보물회사, 올드골드 팀이라는 탐사대들이 오크섬의 보물을 찾기 위해 각종 전문 인력과 기술을 동원한 탐사에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후 올드골드 탐사대는 민간인들에게 보물을 찾을 권리를 양도하게 되죠. 그렇게 오크섬 머니핏은 대중들에게도 알려지며 저마다 팀을 결성해 오크섬을 찾았으나 이 또한 별 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미시간 출신의 갑부 형제인 릭 라기나와 마티 라기나 형제가 오크섬의 지분을 사들이며 사실상 섬의 주인이 됩니다. 이 형제는 어린 시절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실린 오크섬 기사를 보고 오크섬의 전설에 푹 빠져있던 보물광들이었죠. 그들은 2010년 정부의 정식 발굴 허가를 받고 발굴 작업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게 됩니다. 이 형제의 발굴 작업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전문 장비인 소나로 약 60m 아래에 사각형 모양의 방이 있고 그 안에 2개의 사각형 상자처럼 보이는 것을 관측하는 데 성공하죠. 또 발굴 작업 도중 16세기 원석 브로치와 1600년대 스페인 주화, 14세기의 납십자가 등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다큐멘터리를 찍으며 보물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죠. 그동안 오크섬의 보물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왔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과연 락이나 형제는 오크섬의 보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정말로 머니핏에는
윌리엄 키드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미스터리 갤러리였습니다.